레이저는 공상과학 영화에 수없이 등장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무기입니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 항공기를 파괴하는 모습은 환상적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실제 레이저는 기상 상황과 거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게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 만족을 위해 선택한 것이 영화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항공기를 타격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일 김종국 한국국방연구원 확득사업분석단 연구단장이 작성한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무장 무인기, 소형 로켓, 포탄 등을 요격하려면 100kW급 이상의 고출력 레이저가 필요합니다. 또 공격 헬기,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출력을 300kW급으로 높여야 합니다. 레이저를 계측 장비 정도로 사용했던 과거에는 이것은 단지 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미 육군은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성과물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 사령부가 개발 중인 이동식 고에너지 전술 레이저입니다. 기동성이 뛰어난 18톤 무게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보잉사가 무인기 요격용으로 개발한 5kW 레이저포를 장착했는데 차체 왼쪽에 특이한 마크가 있었습니다. 4개 로터를 갖춘 쿼드콥터 51기, 단발 고정익 무인기 12기를 격추했다는 표시였습니다. 미 육군은 실제 소형 무인기 격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무인기 쥐약 부위인 뒤쪽 날개를 불태워 요격하는 방식이었는데 실제 실험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무인기의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연구팀은 레이저 출력을 10kW, 18kW 등으로 단계적으로 높인 뒤 2021년까지 50kW급 레이저를 확보한다는 야심찬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 정도 출력이라면 저기 대전차 미사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미 육군과 보잉사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또 다른 무기는 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한 트럭 이동형 고에너지 레이저입니다. MTHEL보다 앞선 2005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 2011년 미 육군에 인도됐다고 합니다. 레이저 냉각 탱크, 레이저 발생 장치 등 각종 장비를 갖춰야 하다 보니 무게가 50톤에 육박해 오시코 시사의 반륜, 중기동 트럭을 자체로 삼았습니다. 화기는 10kW의 미국 IPG사 레이저를 장착했습니다. 2013년 11월에는 뉴멕시코주 화이트샌드 사격장에서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박격 포탄 90여 발과 여러 대의 무인기를 격추했는데 격추거리는 1.8에서 2.7k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 육군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보잉사는 현재 개발 중인 50kW급 레이저를 이 시스템에 적용한다는 목표입니다. 트럭 이동형 고에너지 레이저 MTHEL보다 앞선 2005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 2011년 미 육군에 인도됐다. 오시코 시사의 반륜, 중기동 트럭을 자체로 하고 화기는 10kW의 미국 IPG사 레이저를 장착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트럭 이동형 고에너지 레이저 MTHEL보다 앞선 2005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 2011년 미 육군에 인도됐다. 오시코 시사의 반륜, 중기동 트럭을 자체로 하고 화기는 10kW의 미국 IPG사 레이저를 장착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다른 미군 수업체인 로키드 마틴도 레이저 개발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10kW급 아담, 30kW급 아테나에 이어 2017년 3월 60kW급 광섬유 레이저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테나는 2015년 1.6km 거리에서 자동차 엔진을 파괴하는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2017년에는 무인기 격추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60kW급은 에너지 효율을 높여 축전지와 냉각 장치를 소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미 해병대도 무인기 격추용으로 30kW급 차량 탑재형 지상기반 대공방어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둔 50kW급 레이저 무기는
독일 군수업체 라인메탈의 헬입니다. 헬은 고정형이긴 하지만 2013년 소형 무인기 3대를 연달아 격추하는 묘기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240mm 로켓탄과 무인기 편대를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형화입니다. 미국 등 군사강국들은 과거 탄도미사일 레이저, 우주배치 레이저 등 규모가 큰 고출력 레이저에 치중했지만 최근에는 무인기, 로켓탄 등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좀 더 규모가 작은 레이저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레이저 발진기, 냉각장치, 광전송장치, 망원경 등 부피가 큰 장비가 많아 지속적인 경량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레이저 발진기 효율을 높이는 과제가 핵심입니다. 김 단장은 레이저 발진기 효율은 공급 전원 대비 레이저로 전환된 비율을 의미하는데 현재까지 로키드 마틴사 레이저의 43%가 최고 수준이라며 최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고효율 히토류 레이저, 알카리 레이저 등 새로운 고효율 레이저가 개발되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고온에서도 동작하는 광학 구성품을 개발하면 냉각 부담이 줄어들어 냉각장치 소형화가 가능해진다며 광전송 및 집적장치, 망원경은 구조를 바꿔 최적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최근 레이저 무기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올해부터 880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을 완료한 뒤 전력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단약 없이 전력만 공급하면 되고 소음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1회 발사 비용이 2,000원에 불과한 것이 장점입니다. 개발만 완료하면 한 발이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인 요격 미사일보다 비용 효율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시제품 개발은 한화가 맡기로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10여 년간 연구를 통해 수백 미터 떨어진 정지 상태의 소형 미사일 표면에 구멍을 낼 수 있는 레이저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1km 이상 떨어진 무인기를 떨어뜨리는 기술을 확보할 계획인데 기술이 고도화되면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스타워즈 사업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은 금물입니다. 너무 큰 기대는 바로 실망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야 합니다. 로키드 마틴, 드론 잡는 강력 레이저 무기 개발 성큼 앞으로 고성능 폭발물을 장착한 무장 드론 공격 위협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해온 미군의 낭보가 들어왔다. 세계 최대 군수업체인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60kW급의 육상 레이저 무기 체계 시험에서 목표치에 근접한 결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워싱턴 포스트, 디펜스 뉴스 등 미 언론은 로키드 마틴이 미육군 우주 미사일 방어사령부의 의뢰로 시행한 고기동성 대형 전술 트럭 탑재용 레이저 무기 발사 시험에서 58kW의 레이저를 발사하는 데 성공, 목표치인 60kW 확보에 근접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로키드 마틴은 이에 따라 추가 발사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육군에 이관했다. 시험에 사용된 레이저는 여러 개의 레이저를 하나의 강력한 빔으로 만드는 혼합 섬유 레이저 빔으로 기존 체계보다 훨씬 강력해 일선 배치 시 효과가 크다고 로키드 마틴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은 이제 레이저 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 단계에 와 있다며 특수 차량인 HMTT의 크기는 훨씬 작지만 성능은 군사적으로 충분한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는 무기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무게만 32톤인 HMTT는 사드 발사 차량으로 잘 알려졌다. 경쟁사인 보잉은 날아오는 박격 포탄을 파괴할 수 있는 10kW급의 레이저 무기를 2014년 개발했다. 로키드 마틴의 이번 시험 성공으로 일선 배치 지상군에게 큰 위협 요소인 드론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요격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찬성론자들의 평가다.
찬성론자들이 육상 레이저 무기의 가치와 효용성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가 데이브 퍼킨스 미 육군 교육사령부 사령관이 미국 엘라베마에서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 한 발표 내용이다. 허킨스 사령관은 미국의 최우방이 시중에서 23만 원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드론을 요격하는 데 34억 원짜리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그는 만일 내가 적이라면 이베이에서 $300짜리 드론들을 최대한 많이 사서 적들의 패트리엇 미사일들을 모두 소진해버려야지라고 생각하겠다고 고집었다. 전략예산평가센터의 마크 귄징어 선임연구원도 300에서 $400짜리 드론을 격추하는데 $300만 웃도는 패트리엇을 사용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불과 $1로 안 되는 레이저빔으로 똑같은 임무를 수행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지 헬파이어 미사일 사용에 따른 민간인 피해 문제도 정확도가 높은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로렌 톰슨 렉싱턴 연구소 소장은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표적을 맞추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데다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며 중간형 레이저 무기로 방어가 취약한 드론을 신속하게 격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 육군은 방산업체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함께 날아오는 미사일, 박격포탄 등을 요격할 수 있는 18kW급 레이저포를 내년까지 개발,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장착할 계획이다. 한편 미 해군은 2014년부터 30kW 규모의 레이저포를 구축한 폰스에 장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으며 미 공군 역시 특수 전용 AC-130W 중무장 지상 공격기에 레이저포를 장착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